부동산 정책 올스톱이다. 또 집값 폭등한다.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말입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 하면서 지난 1월 4일에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었고요. 1월 10일에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도시공간 거주 품격 혁신 방안도 이야기를 했고요. 3월 28일에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추진을 하려고 하면요. 관련 법안 개정만 20개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 때 펼쳤던 부동산에 관련된 이게 법안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가 슈퍼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 입법권으로. 법안 20개 하나도 고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당장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게 세금 폭탄 이거 안 없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금 폭탄 그대로 다 받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윤석열 정부는요. 핵심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제일 핵심이 공시가격 현실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린다. 이것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 없앱니다. 이거 없애려고 하면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부동산 공시법도 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됩니다. 공시가격이 여러분 현실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모든 세금들은 다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200개 가량 되는 지표의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자체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과세는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세금 폭탄은요. 계속 될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저는 경제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말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이루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집권당이 적어도 151석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제도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다운 경제정책을 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물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거 말입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뭐 취득세나 양도세나 이거 이제 못 없앱니다. 소득세법 개정도 안 될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영 야당이 다 막고 있던 건데 이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요. 지방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려 하면 세제 혜택을 주면서 건설사가 미분양이 진짜 많이 끌어안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로 회귀했어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일지 모르나 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슈퍼 대통령이 됐다는 그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이제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손아귀에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한 폭탄, 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세금 폭탄을 맞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 보시면 야 진짜 문재인 정부 때 충격적인 세금 폭탄 또 폭탄 맞게 생겼네. 당연히 그렇게 올 거고요. 문제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고요? 이거 말입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것도 다 무산이 될 것 같아요. 당장 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 정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철수할 수 있다.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내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기간을 짧게 만들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야기했지만 이거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실거주 의무 현재 의무거주가 3년인데 이거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주택법을 고쳐서 폐지해야 되는데 못 고칩니다. 여기에다가 임대차 입법 폐지 당연히 못하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금은 세금대로 폭탄 세제가 계속 이어지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고자 하나 윤석열 정부가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펼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가능성. 지금 이대로라면요. 집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정책은요. 공공주택에 대한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 기본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분양이나 임대형 공공주택.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에서 10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30년까지 300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민간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주택까지도 분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분양. 총선에서 100만 가구라고 했고요. 2030년까지 300만 가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닭장이 됐든 아니면 아파트가 됐든 정부가 분양하고 임대하는 공공주택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민간 아파트는 제가 봐서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공주택을 많이 지으면요. 짓는 만큼 여러분 갈라치기가 되거든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너는 임대주택에 사네. 나는 현대아파트 살아. 이런 게 결국은 갈라치기의 어떤 역할도 하거든요. 결국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앞으로 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거대 야당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야당이 반대하면 끝장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저는 그게 앞으로는 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을 보는 정환진 TV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까우면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현실은 이미 말입니다.
이번 총선과 동시에 총선에서 그것도 과반도 아니고 공룡 야당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 보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 저는 부동산에서 진짜 최악의 상황들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책임은 전부 다 민주당이 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윤석열 정부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앞으로 책임은 전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텐데 그때는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도 저는 점점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야, 나라가 이게 이번 총선이 물론 뭐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전체는 다 아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총선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경제의 갈림길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어떤 참혹한 상황. 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